이번에는요, 경제 분야,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집값 얘기입니다, 집값. 요즘에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평당 1억에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른가? 지금 정부가 굉장히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걸까? 지금 그 기사들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퇴직연금을 헐어서 집 사는 3040 중도 인출 33% 급증했다. 그 얘기군요. 여기 보시면 정부 규제로 금융권 대출을 막혔습니다. 그러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마련한다는 거죠. 연금 수익률은 1%, 집값은 8%. 그러니 집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은행 대출을 막은들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죠. 다음 기사 있습니다. 역시 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큰손이 매입한다. 지방 큰손. 지방 큰손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 거래 아파트 2,200여 채 가운데 555채가 지방의 큰손이 사들인 걸로 파악된답니다. 그럼 4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수요가 수도권과 서울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서울과 지방 부동산 가격 양극화의 영향 탓이다.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집을 사봐야 오지도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매입한다. 그럼 이 현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신도시 보상금 풀리면 더 늘어날 듯하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미 큰 돈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 뭐 신도시 개발되고 무슨 도시 개발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발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그 돈이 굉장히 큰 목돈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을 막은들 계속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공급이 되니까. 자, 뭔가 지금 이게 놓치는 게 아닌가 정부가 이렇게 싶은데요. 유영건 전 대표님. 예. 정부가 뭔가 지금 놓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인데 지금.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옛날에 시골 부자들은 서울 예. 와서도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지금 시골 부자들이 서울 와서는 예. 아파트값 한 채도 안 됩니다. 시골 부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너무 많이 나요. 예.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예. 한강 철새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한강 철새는 밤섬에만 가요. 양극화와 차별화 예. 이거를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그 부동산 대책을 잡는다는 대책이 예. 저 양도세 중과 예. 차익이 한 70%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고주택이 매물이 안 나와요. 내면은 차익이 한 70%를 세금으로 내는데 어떻게 해?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집은 재건축은 예.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이 있어요. 예. 그게 강남에는 뭐 그거는 팔지 않은 예. 이익으로 환수를 안 했는데도 새 집으로 바꾸는 동시에 그걸 예. 세금을 뭐 5억, 6억씩 내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도 막고 중고주택 거래도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매물이 하나 나오면 예, 예. 그게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보상금 받는 사람이라든가 예. 현금 많은 사람들이 오른 거를 사는 거죠. 그게 시세가 되니까 예.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정부의 잘못된 대책, 예? 그게 오히려 이걸 부추겼다. 그래서 시장의 후유증까지 파악하는 대책, 예. 공급을 늘려야죠. 예. 수도권에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예. 지방에만 공급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더 떨어져요. 예. 일본이 그 버블 붕괴될 때 지방부터 무너져서 예. 수도권으로 자꾸 들어왔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신도시 이런 데도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대책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부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10억 아파트 복비 2천만 원이다. 집값 오르자 또 고가 논란. 그러니까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서울 지역에서 요새 거래된 아파트 10억은 보통이죠, 요즘에 가격이요. 그러면 복비가요. 사는 분, 파는 분 각각 받게 됩니다. 만약에 복비가. 그러면은 1,000만 원씩 2천만 원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그리고
이 매매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중개 수수료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거의 1%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럼 10억 아파트 한쪽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불만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죠. 중개료 최고요율 9억 이상 아파트는 2년간 크게 늘어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요율 구간 이거 좀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업계에서는 그러나 외국보다 수수료율 낮고 사고 발생 때 책임도 져야 한다. 이건 많이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국은 세무보험 서비스 그리고 정확한 하자 정보 등 이 서비스에 질적 차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복비와 관련된 갈등, 다툼이 좀 자꾸 생기나 봅니다. 이게 또 집값이 오르니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좀 심상치 않아서 지금 정부도 좀 고민할 지점이 여기 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잠하는가 싶더니 또 나왔습니다. 또 기사 보시죠. 돼지열병 완충 지역을 설정했지만 연천에서 확진, 방역망이 뚫렸다. 14번째입니다. 지금 확진이요. 잠복기 지난 시점에 재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확산되는 거 조짐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낳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 보시면요. 이쪽에 좀 짙게 색깔이 입혀진 곳이 이제 확진 발생한 곳이고요. 이쪽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곳인데 이쪽은 이른바 이제 완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뭔가 좀 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이동도 제한하고 뭐 출입 통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완충 지역을 설정했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더 걱정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아직도 모릅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지금 계속 북한 쪽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북한 7월에 개성까지 돼지열병 창궐했다. 소독약이 없어서 사체를 강에 버렸다. 그럼 이 강물에 다 퍼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강물은 우리한테도 흘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심을 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부의장 이분은요, 이 북한 쪽의 양돈 전문가인데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뭐 통일부 산하 통일농수산 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북한 양동사업 지원에 좀 활동을 하셨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북한 쪽의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돼지고기를 팔 때는 산채로 보여줘야 산답니다. 건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키우는 남한 적경 군부대 8월 말에 감염 폐사체 대거 불었답니다. 아,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들이에요, 이가요. 강으로 떠내려와 9월 말 우리 측에서 발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해결책은 남북 방역 공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쪽을 소독해야 되는데 제대로 소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 부분이 지금 과제라는 겁니다. 지용호 평론가님, 어떻게 좀 북한하고 좀 얘기 좀 해서 소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 보니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전체적으로 경색되면서 예. 우리 정부의 인도적인 예. 조치들, 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실질적인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독약을 우리가 좀 공급을 하고 북한 쪽은 우리하고 손을 잡고 가서 특정 지역을 좀 해야지 하다못해 뭐 북한 전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접경 지역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이게 더 이상 없을 텐데 지금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뭔가 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 아직은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무게가 꽤 두어지고 있습니다.